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업 아이템 선정 절차와 또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선정 절차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는 정보 탐색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수집 및 분석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최종 아이템 선정 및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영 수업을 실질적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기는 그렇겠지만 이런 창업에 대한 것들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공부할 때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럼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7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그 사업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은 첫째는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업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고요. 세 번째로는 창업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기능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즘 겨울철이니까 노점에 그 붕어빵 창업을 하는데 그 사업 타당성을 꼭 분석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과연 노점상을 하는 데는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그냥 감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붕어빵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타당성 분석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다 잘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붕어빵 무점 상업도 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붕어빵 창업 시 자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붕어빵 하나에도 경영이며, 그래서 경영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지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꼼꼼히 세부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봐 좀 더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붕어빵 노점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타당성 분석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내용은 희망하는 창업 아이템 중에서 최적의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되는데, 이를 통해 아이템이 나에게 적합한지, 내가 창업할 수 있는지, 창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업 수행 능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분석해야 되느냐 하면 자신의 적성과 자질에 맞는지, 그리고 창업 분야의 경험과 지식은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가능성 있는 업종의 아이템인지, 그리고 지식의 경영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창업을 하여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시장성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시장성 분석은 판매할 시장의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경쟁사들이 너무 많지 않은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창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 또 시장성 분석까지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이런 시장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잘 검색하면은 유동인구라든가 그 지역의 점포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시장성을 분석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나는 컴퓨터를 잘 검색해서 그런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도 사업의 경영에 가장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노력하고 평소에 컴퓨터라든가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겠어요?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수익성 분석이겠죠. 수익성 분석에 대한 것은 매출의 규모가 적정한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익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출 대비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지, 이 매출도 많이 발생되고 또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면은 결국은 적자를 면하기 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분석해 보는 것이 수익성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재무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업 시에 소유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타인 자본의 규모는 적정한지, 타인에게 얼마의 자금을 차입하여서 할 것인지, 물론 내 자본을 가지고 충분하게 내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는다면 타인의 자본을 적절하게 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금의 조달처는 적당한지, 창업 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금 문제인데 이 자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직면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재무 분석을 잘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수행 능력의 분석, 두 번째로 시장성 분석, 세 번째 수익성 분석, 네 번째 재무 분석, 이렇게 네 가지를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 189페이지를 보시면은 1인 창조기업 창업 사례가 나오는데 스토리박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토리박스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죠. 근데 이 스토리박스는 강연을 하는 그러한 공간에 대한 플랫폼을 미리 만들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강의를 직접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 스토리박스의 창업 아이템이었던 거죠. 이 성공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분야에서든 어떻게든 자기가 실천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재 190페이지를 보면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 성공의 방향 모색해가지고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을 분석하는 것과 시장성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수익성 분석, 재무 분석을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온 사례로서는 고등학생만을 위한 의류 쇼핑몰, 그리고 지역 농산물 판매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시 정보 공유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부분. 네 번째로 학교 내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매점 운영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 예시가 나왔는데 이 사업 아이템 예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상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은 나는 과연 사업 수행 능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시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수익성은 충분히 낼 수 있는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재무 분석, 자금의 흐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 192쪽을 보면은 최고의 입지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창업시 입지 선정은 사업 성패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발로 뛰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시장 분석은 사실은 어느 날 그 한 시간만 봐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죠. 계절별로도 봐야 되고, 또 아침 저녁의 상황들도 봐야 될 테고, 유동인구들의 요일별로 상황들도 봐야 될 테고, 시간별로 상황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그리고 주위의 상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상세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1번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주변인지, 중심지 대로변인지, 또 사무실 밀집 지역인지, 아파트 단지는 있는지, 주택가 진입로가 있는지, 그리고 지하철역과의 관계, 원주는 뭐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러면 버스 정류장하고의 관계, 학생들이 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올 수 있을 것인지, 교통에 대한 문제, 입지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관공서를 옆에 끼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한 사업의 시장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스스로 한번 직접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다가 적어보고, 선생님이 학기 초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창업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창업을 하여서 돈을,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면은 창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보는 것도,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창의경을 한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발전적인 미래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용어들도 많이 들어봤고, 선생님이 4차 산업은 무엇이라고요? ABC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그 시기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물론 입시랑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 고3 시기를 지나가면서 무엇인가 꼭 하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간접 체험을 하든, 아니면은 직접 창업을 해서 창업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든, 어떠한 경우든 이번 겨울 방학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무엇인가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글로벌 세계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삶을 좀 더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많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창의적인, 그래도 이 창의경영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최고의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건강 잘 관리하고 코로나에 잘 대비하면서 지내고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업 아이템 선정 절차와 또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선정 절차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는 정보 탐색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수집 및 분석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최종 아이템 선정 및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영 수업을 실질적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예,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기는 그렇겠지만 이런 창업에 대한 것들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공부할 때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럼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7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그 사업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은 첫째는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고요. 세 번째로는 창업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기능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즘 겨울철이니까 노점에 그 붕어빵 창업을 하는데 그 사업 타당성을 꼭 분석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과연 노점상을 하는 데는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그냥 감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붕어빵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타당성 분석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다 잘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붕어빵 무점 상업도 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붕어빵 창업 시 자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붕어빵 하나에도 경영이며, 그래서 경영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지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꼼꼼히 세부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봐 좀 더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붕어빵 노점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타당성 분석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내용은 희망하는 창업 아이템 중에서 최적의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되는데, 이를 통해 아이템이 나에게 적합한지, 내가 창업할 수 있는지, 창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업 수행 능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분석해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신의 적성과 자질에 맞는지, 그리고 창업 분야의 경험과 지식은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가능성 있는 업종의 아이템인지, 그리고 지식의 경영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창업을 하여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시장성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시장성 분석은 판매할 시장의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경쟁사들이 너무 많지 않은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창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 또 시장성 분석까지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이런 시장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잘 검색하면은 유동인구라든가 그 지역의 점포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시장성을 분석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나는 컴퓨터를 잘 검색해서 그런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도 사업의 경영에 가장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노력하고 평소에 컴퓨터라든가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겠어요?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수익성 분석이겠죠. 수익성 분석에 대한 것은 매출의 규모가 적정한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익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출 대비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지, 이 매출도 많이 발생되고 또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면은 결국은 적자를 면하기 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분석해 보는 것이 수익성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재무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업 시에 소유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타인 자본의 규모는 적정한지, 타인에게 얼마의 자금을 차입하여서 할 것인지, 물론 내 자본을 가지고 충분하게 내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는다면 타인의 자본을 적절하게 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금의 조달처는 적당한지, 창업 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금 문제인데, 이 자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직면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재무 분석을 잘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수행 능력의 분석, 두 번째로 시장성 분석, 세 번째 수익성 분석, 네 번째 재무 분석, 이렇게 네 가지를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 189페이지를 보시면은 1인 창조기업 창업 사례가 나오는데, 스토리박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토리박스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죠. 근데 이 스토리박스는 강연을 하는 그러한 공간에 대한 플랫폼을 미리 만들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강의를 직접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 스토리박스의 창업 아이템이었던 거죠. 이 성공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분야에서든 어떻게든 자기가 실천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재 190페이지를 보면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
성공의 방향 모색해가지고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을 분석하는 것과 시장성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수익성 분석, 재무 분석을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온 사례로서는 고등학생만을 위한 의류 쇼핑몰, 그리고 지역 농산물 판매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시 정보 공유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부분, 네 번째로 학교 내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매점 운영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 예시가 나왔는데 이 사업 아이템 예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상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은 나는 과연 사업 수행 능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시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수익성은 충분히 낼 수 있는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재무 분석, 자금의 흐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 192쪽을 보면은 최고의 입지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창업시 입지 선정은 사업 성패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발로 뛰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시장 분석은 사실은 어느 날 그 한 시간만 봐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죠. 계절별로도 봐야 되고, 또 아침 저녁의 상황들도 봐야 될 테고, 유동인구들의 요일별로 상황들도 봐야 될 테고, 시간별로 상황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그리고 주위의 상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상세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1번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주변인지, 중심지 대로변인지, 또 사무실 밀집 지역인지, 아파트 단지는 있는지, 주택가 진입로가 있는지, 그리고 지하철역과의 관계, 원주는 뭐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러면 버스 정류장하고의 관계, 학생들이 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올 수 있을 것인지, 교통에 대한 문제, 입지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관공서를 옆에 끼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한 사업의 시장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스스로 한번 직접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다가 적어보고 선생님이 학기 초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창업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창업을 해서 돈을,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면은 창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보는 것도,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창의경을 한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발전적인 미래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용어들도 많이 들어봤고, 선생님이 4차 산업은 무엇이라고요? ABC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그 시기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물론 입시랑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 고3 시기를 지나가면서 무엇인가 꼭 하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간접 체험을 하든 아니면은 직접 창업을 해서 창업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든
어떠한 경우든 이번 겨울 방학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무엇인가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글로벌 세계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삶을 좀 더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많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창의적인, 그래도 이 창의 경영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최고의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건강 잘 관리하고 코로나에 잘 대비하면서 지내고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업 아이템 선정 절차와 또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선정 절차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는 정보 탐색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수집 및 분석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최종 아이템 선정 및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영 수업을 실질적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예,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기는 그렇겠지만 이런 창업에 대한 것들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공부할 때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럼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7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그 사업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은 첫째는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업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고요. 세 번째로는 창업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기능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즘 겨울철이니까 노점에 그 붕어빵 창업을 하는데 그 사업 타당성을 꼭 분석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과연 노점상을 하는 데는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그냥 감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붕어빵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타당성 분석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다 잘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붕어빵 무점 상업도 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붕어빵 창업 시 자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붕어빵 하나에도 경영이며, 그래서 경영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지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꼼꼼히 세부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봐 좀 더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붕어빵 노점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타당성 분석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내용은 희망하는 창업 아이템 중에서 최적의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되는데, 이를 통해 아이템이 나에게 적합한지, 내가 창업할 수 있는지, 창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업 수행 능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분석해야 되느냐 하면 자신의 적성과 자질에 맞는지, 그리고 창업 분야의 경험과 지식은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가능성 있는 업종의 아이템인지, 그리고 지식의 경영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창업을 하여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시장성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시장성 분석은 판매할 시장의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경쟁사들이 너무 많지 않은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창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 또 시장성 분석까지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이런 시장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잘 검색하면은 유동인구라든가 그 지역의 점포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시장성을 분석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나는 컴퓨터를 잘 검색해서 그런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도 사업의 경영에 가장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노력하고, 평소에 컴퓨터라든가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겠어요?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수익성 분석이겠죠. 수익성 분석에 대한 것은 매출의 규모가 적정한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익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출 대비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지, 이 매출도 많이 발생되고 또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면은 결국은 적자를 면하기 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분석해 보는 것이 수익성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재무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업 시에 소유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타인 자본의 규모는 적정한지, 타인에게 얼마의 자금을 차입하여서 할 것인지, 물론 내 자본을 가지고 충분하게 내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는다면 타인의 자본을 적절하게 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금의 조달처는 적당한지, 창업 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금 문제인데, 이 자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직면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재무 분석을 잘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수행 능력의 분석, 두 번째로 시장성 분석, 세 번째 수익성 분석, 네 번째 재무 분석, 이렇게 네 가지를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 189페이지를 보시면은 1인 창조기업 창업 사례가 나오는데, 스토리박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토리박스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죠. 근데 이 스토리박스는 강연을 하는 그러한 공간에 대한 플랫폼을 미리 만들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강의를 직접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 스토리박스의 창업 아이템이었던 거죠. 이 성공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분야에서든 어떻게든 자기가 실천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재 190페이지를 보면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 성공의 방향 모색 해가지고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을 분석하는 것과 시장성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수익성 분석, 재무 분석을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온 사례로서는 고등학생만을 위한 의류 쇼핑몰, 그리고 지역 농산물 판매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시 정보 공유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부분, 네 번째로 학교 내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매점 운영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 예시가 나왔는데, 이 사업 아이템 예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상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은 나는 과연 사업 수행 능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시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수익성은 충분히 낼 수 있는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재무 분석, 자금의 흐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 192쪽을 보면은 최고의 입지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창업시 입지 선정은 사업 성패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발로 뛰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시장 분석은 사실은 어느 날 그 한 시간만 봐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죠. 계절별로도 봐야 되고, 또 아침 저녁의 상황들도 봐야 될 테고, 유동인구들의 요일별로 상황들도 봐야 될 테고, 시간별로 상황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그리고 주위의 상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상세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1번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주변인지, 중심지 대로변인지, 또 사무실 밀집 지역인지, 아파트 단지는 있는지, 주택가 진입로가 있는지, 그리고 지하철역과의 관계, 원주는 뭐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러면 버스 정류장하고의 관계, 학생들이 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올 수 있을 것인지, 교통에 대한 문제, 입지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관공서를 옆에 끼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한 사업의 시장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스스로 한번 직접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다가 적어보고, 선생님이 학기 초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창업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창업을 하여서 돈을,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면은 창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보는 것도,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창의경을 한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발전적인 미래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용어들도 많이 들어봤고, 선생님이 4차 산업은 무엇이라고요? ABC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그 시기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물론 입시랑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 고3 시기를 지나가면서 무엇인가 꼭 하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간접 체험을 하든 아니면은 직접 창업을 해서 창업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든 어떠한 경우든 이번 겨울 방학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무엇인가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글로벌 세계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삶을 좀 더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많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창의적인 그래도 이 창의경영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최고의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건강 잘 관리하고 코로나에 잘 대비하면서 지내고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